인텔리안 테크라고 그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에 그 투자한 기업이라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2023년도 매출액까지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5.1%, 영업이익은 무려 188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5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이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안테나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215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75.1%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이 근데 더 많이 증가한 거, 원가 회계로는 이익인지는 몰라도 그 스루프트 상으로는 재고 관리를 잘못했다. 이 앞서서 그 스루프트 타임즈에서 비즈 왓츠라는 데서 재고 회전율에 대한 그 진단기기 의약업체들의 재고 과잉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도 거의 좀 마찬가지로 재고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매출 총이익 증가율보다 그 적게 증가했으니까 뭐 많이 52.3%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서 전년도 4억 원 수준보다 무려 3122%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여기 그 전체 그 이 원가 생산성도 0.06 그러니까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4.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원가 회계는 이제 매출 원가로 그 계산하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재료비만큼은 더 증가를 했다. 이거로 봐서는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필요 조건 논리라는 거로 제가 좀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매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을 더 인상시켜야 한다. 요게 제가 지금 조금 말씀 잘못 드렸죠.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하진 않았죠. 그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가 적게 증가했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반대로 충분 조건 논리로 설명하면은 만약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인상된 거로 인식된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루프율이 86.7%가 증가를 했고 스루프율은 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70.2%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스루프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를 해가지고 TOE 생산성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서 188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재고자산 내역으로서 확인하면은 2019년에 상품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상품을 취급을 안 하고 제품만 있는데요. 85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는 매우 많이 증가를 했어요. 345억 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1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루프 회계 쪽에서는 이 WCAI 증가율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최고의 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매입액을 별도로 여기다가 또 표현했다 그러면은 매입액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도 또 상품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1.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0.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369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무려 111.8%나 금액상 증가했었고요.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는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3.3% 하락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은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다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의 차이 때문에 PQ 총 제재 비용이 차이가 무려 40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2022년도에 들어와서 매우 큰 차이액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 2개년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2단계로서 그 차이를 보면은 WCAI는 거의 이제 이 제품 증가액으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증가를 했단 얘기입니다. 85억 8,400만 원이. 근데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그 비성분에 나온 거는 486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죠. 그 차이가 400억 원이 차이 납니다. 이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바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되면서 또 PQ 생산재료비의 차이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원재료 포함해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3개년 연속으로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작은 것 같아도 이 소기업이라는 규모로 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죠. 27억, 74억, 36억 차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 그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 그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요. 현금식으로 읽어 보면은 현금이 514억 원, 2,500만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513억 8,700만 원 증가했다. 그래서 차이가 3,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말하자면은 더 빼주면은 차이는 1억 9,2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쪽 2022년과 2020년은 뭔가 잘못된 불투명한 수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우측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성과가 부풀려지므로 분식회계 범주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요게 제품만 한다 그러면은 비성분에 와서는 마이너스 8584가 되어야 되는데 486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는 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광의 분식회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만 갭의 내역은 불명확하다. 현금 흐름표 기준 일치하는 것은 2021년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76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52.5%가 증가했어요. 인원수는 79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6,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또 월급도 많이 올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 인상률이 무려 24.5%니까 꽤 많이 그 인상을 한 거죠. 아니면 뭐 야간 잔업도 많이 시켰든지. 그런데 그 최근에 옛날에 좀 했던 건데 인당 매출액이 얼마 되느냐? 그러면은 인당 전년도에 한 3억 5천이었는데 5억 원 했으니까 1억 5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증가율이 43%죠. 그러면은 임금 인상 금액이 52.5%인데
그거보다는 낮게 그 증가를 시켰으니까 돈 받은 만큼 그 회사에 보답은 못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급 수수료는 78.6%가 증가했고요. 외주 가공비가 무려 191.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돈이 잘 벌리니까 막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인당 매출액 금액은 상승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에 비해 낮은 상승률이다. 즉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직원 수가 431명 중에서 연구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이 더 많고 생산직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뭔가 자동화가 많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테나 만드는데 많이 자동화된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연구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또 사무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 업종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방위산업도 아닌 것 같은데. 경영평가 지표로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슬픈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가정을 하는데,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으로 또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충분 조건 논리로 그 표현했듯이,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그보다 더 높게 인상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거죠. 금액 접근 비율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이 되었다는 충분 조건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을 저희가 그 수량으로는 단가로는 접근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 평균으로 해서는 또 성과가 왜곡이 되는데, 가중 평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시되는 데이터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반증을 할 수 있을 만큼 백테이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미흡하다, 공시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생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금액으로 한번 절대적이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금액 접근은 결국 단가 곱하기 수량인 거니까,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64.7%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제조 원가상의 재료 비율이 75.4%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력률이 48.8%. 뭐 운영 비용이 올라오건 말든지 간에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납품 가격이 있다면은 한 50%는 올려야 되는데, 실제 매출 증가율이 75.1%가 증가했으니까 판매 가격을 더 인상했다라고도 이것도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 2, 3단계에서 했듯이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465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약간 올랐어요. 그래도 배나 올랐네요. EAT 세후 현금 수리익은 393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4.5%, 전년보다 6.1%가 증가했습니다. 현금으로는 짭짤하게 이익을 더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채권자한테 594억 원을 추가로 또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5.4%로 상승했습니다. 어디다 돈을 썼길래 이렇게 돈을 꽂겠냐 하면은 아무래도 자본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다음 장에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종 60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0%, 작년에 41.2%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거의 10%, 9.8%가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이 다양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는 2억 5,200만 원의 자본금, 주주잉여금이 주주들한테 돌아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이게 돌아간 돈이 아니고 주주들이 더 투자한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는 795억 원인데 이게 유상증자가 78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높게 더 투자를 한 거고요, 주주들이.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연차 배당 포함해서 자기 주식 거래로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22억 9천만 원이 주주들한테 나간 거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말 변수 요인들을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생산 재료비 증가율, 이런 변수들이 지난번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예측으로 해보더라도 2,640억 원을 했었는데 무려 5,350억 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추세대로 한다면은. 그럼 영업이익은 재고가 또 25% 증가한다고 본다면은 417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납품 가격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어요. 한 세트당 53만 5천 원짜리의 말하자면은 위성 통신 장비라니까 이거로 판매를 하게 되면 한 4만 1,738원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획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나니까 더 매출 노력을 더 안 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반대로 매출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23억 원으로 약 94억 원이 더 적게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이익이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비상식을 상식으로 알고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중국도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 회계는 무슨 정치색이 없는 거죠. 정치색이 없는 거고 그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정부가 만들려고 하듯이 원가 회계는 세계 정부라는 이름을 안 빌리더라도 어떤 국가의 경제 체계를 불문하고 원가 회계가 실질적으로는 침투해서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은 원가 세계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아직 세력도 못 됐지만요, 손익분기점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워낙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었으니까 그만큼 급격히 이제 안 올라간다고 하고 영업이익을 200%더 낸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또 운영비용을 50%가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했을 때 이 3,546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한 75% 정도 원재료가 증가한다고 본다면은 3,77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가를 똑같이 3,772억 원, 요거를 또 납품 단가로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우수리 떼고 37만 7천 원으로 납품을 하면은 한 18,567원, 원가 회계보다 적게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재고 회전율을 9회 전까지 좀 올린다,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매출을 더 일으키자, 원가 회계보다 더 싸게 엄청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구회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은 이 100만 원 돈으로 다시 환원해서 4,539억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한다. 뭐 어떤 걸 떠나서라도 이 재고 증감에 따라서 스루프트 회계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예정 이익하고 거의 똑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원가 회계 기준은 50만 원대 이상으로 나오는데 스루프트는 37만 7천 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극단적인데요.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게,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부와 원재료까지 변동액까지 원가에 넣어서 원가를 부풀려 인플레를 조장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실적에 의해서 예측을 하면은 50만 원 돈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로 나오는데, 스루프트 회계에는 가공비 배부 없죠. 그 다음에 WCI 제품 변동액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은 37만 7천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원가 회계보다도 무려 15만 8천 원 싸게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은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뽑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가 왜곡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게 통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를 조장한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5,350원짜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3,770원짜리 짜장면을 팔더라도 충분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왜?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 스루프트 타임즈에서 비즈와치라는 데서 의약품 진단기기 업체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얘기했는데,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로 비유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올려야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이 빨리 될 수 있다. 매출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 자체가 이제는 분식 회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라면 가게를 하나 한다 그래도 우리가 원가 회계 할 일이 없어요. 스루프트 회계로 다 주인들은 머릿속으로 그게 상식인데, 지금 비상식이 상식화해서 돌아가는 게, 아무리 구멍가게 라면집이나 대기업이나 손익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지. 제조원가는 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골치 아프게 분식 회계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점심값이나 뭐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올라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게 난 말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관광지 같은데 너무 바가지 요금 같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누가 그런데 국내 여행을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짜장면 5,350원짜리 3,770원에 팔아도 된다. 우리나라 지금 뭐 인프라가 됐고 그런 핑계를 다 해가지고 물가들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서 판매 가격이 더 인상을 시켰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그 가격이 3,770원인데, 그러니까 소주값을 생각해도 그래요. 강남에 가면 6,000원 받아 처먹는데 우리 동네에서 4,000원짜리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충분히 장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번에 상징적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주가를 보면은 이 2021년 말이 6만 8천 원이었는데 현재 81,700원입니다. 13,700원이나 상승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418%까지 가격이 인상이 되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 성상엽 씨라는 분이 21.1%, 인텔리아 시스템즈라는 데가 7.85%, 그리고 외국계 그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또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니까 7.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그 인텔리안 테크 놀러지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을 셀프 퇴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